비흡연 폐암의 원인과 그 예방법을 알아본다. 우리나라 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은 69.4%입니다. 1993년 42.1%였던 암 생존율이 최근 70% 가까이 올랐다는 건 기쁜 소식인데요. 그렇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긴장을 늦출 수만은 없습니다. 전통적으로 한국인에게 많이 발생했던 암은 위암, 식도암, 간암, 자궁암 등이었는데 반해서 세월이 지나는 동안 전립선암, 대장암, 췌장암 같은 서구형 암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사망 원인 역시 1983년에는 1위가 위암이었지만 2010년을 넘어서 사망률 1위는 남녀 모두 폐암으로 달라졌습니다. 30여 년 사이 한국인 암 발생 양상이 크게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생로병사의 비밀에서는 이번 주부터 2주에 걸쳐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를 보인 폐암, 소화기 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폐암은 남녀에게서 확연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남성 폐암 발생률은 1999년 이후 평균 0.9%씩 줄고 있는 데 반해서 여성 폐암 발생률은 1.6%씩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여성 폐암 환자가 늘고 있는 것일까요? 원인은 무엇인지, 어떻게 예방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동길 씨에게서 발견된 암은 폐암 중에서도 선암이다. 선암은 조기에 발견되고 주로 여성들에게서 많이 발견되는 암으로 흡연자에게 나타나는 편평상피 세포암과는 다르다. 최근 비흡연 여성에게서 발견되는 선암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특히 선암이 늘어났어요. 통계적으로 선암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전에는 편평상피 세포암이 훨씬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을 때인데 이제는 뒤집혔죠. 선암이 더 많아요. 선암은 여자분들한테 더 많이 발견되거든요. 그거가 암만 해도 흡연하고 연관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국립암센터가 폐암 수술을 받은 여성 환자들의 문진 기록을 분석한 결과 87.7%가 비흡연자로 나타났다. 국립암센터 이진수 교수는 폐암에서 나타나는 뚜렷한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1999년 이후 남성 폐암 환자는 매년 0.9%씩 줄고 있는데 반해 여성 폐암 환자는 매년 1.6%씩 늘고 있는 것. 그 이유는 뭘까? 다른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이 뭐냐? 나이 들면서 생기는 것이 본인보다도 전 세대에서 부모님 세대에서 아버지가 담배 피고 삼촌이 담배 피고 선생님이 담배 피고 모르는 사람 담배 피는 그 문화 속에서 문제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들이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아들이 의자에 앉자마자 30을 넘어 계속 증가한다. 아들이 방 안에 들어온 지 1분도 안 돼. 공기 중 담배 유해 물질의 양이 2배가 넘게 급증한 것이다. (2011년) 스웨덴 칼로린스카 연구소는 담배 한 개 피를 피운 후 흡연자가 내뿜는 공기 중 일산화탄소 농도는 4.5시간이 지나야 절반으로 떨어진다고 발표했다. 담배를 피우신 다음에 집안에 들어간 상태에서도 지속적으로 담배 잔류물들을 뿜어내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크게 4.5시간까지는 가지 않겠지만은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흡연자가 흡연 후 내뿜는 일산화탄소가 언제까지 지속되는지 측정해 보기로 했다. 후 하고 불어내시는 거를 저희들이 측정을 할 겁니다.
하루 평균 반갑에서 한갑 정도 담배를 피우는 20, 30대 10명을 대상으로 담배를 피우게 한 후 흡연 직후부터 1분, 5분, 15분 간격으로 일산화탄소 배출량을 측정했다. 첫 번째 참가자. 일산화탄소 배출량이 증가하다가 다소 줄었지만 15분까지 흡연 직후와 큰 차이가 없다. 다른 9명의 실험 참가자 역시 결과는 비슷했다. 15분이 지나도 흡연 직후와 비슷한 농도의 일산화탄소가 배출되는 것이다. 대부분은 그 500, 600ml를 흡입할 때는 여기서 그 기관지까지만 공기가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깊은 곳에 들어간 공기가 빠져나오려면 훨씬 더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15분 이상 충분히 시간이 걸린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면 일산화탄소를 비롯한 7천여 종의 유해 물질은 연기를 타고 흡연자의 폐 속으로 들어간 뒤 시간이 지나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주변 사람도 간접 흡연을 하게 된다. 이를 2차 흡연이라 부른다. 하지만 샌디에이고 주립대학에서 발표한 연구에 의하면 흡연자가 살았던 집으로 이사해 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담배 유해 물질에 노출된다. 과거 집 안은 물론이고 버스, 비행기 안에서까지 실내에서의 흡연은 아무렇지 않은 일로 여겨졌습니다. 다행히 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공공장소에서의 금연 정책이 강화되고 간접 흡연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우리는 담배 연기에서 나오는 7천여 종의 유해 물질에 노출되는 일도 줄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폐암으로부터 안전해진 걸까요? 라돈은 토양 속에 존재하는 우라늄이 붕괴해서 생성되는 자연 방사능 물질이다. 기체 상태로 토양 틈새를 빠져나와 대기 중에 항상 존재하는데 문제는 농도다. 미국 환경보호청은 미국에서 매년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라돈 누적으로 폐암에 걸려 사망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폐암 환자들 사이에서 라돈은 무조건 피해야 하는 물질로 인식되고 있다. 바바라 씨는 폐암 수술 후 집에 라돈 저감 장치를 설치했다. 지하에 관을 묻어 라돈을 집 밖으로 배출하는 것이다. 라돈 농도를 기준치 이하로 유지시켜주는 이 장치는 정부의 인증을 받은 업체만 설치할 수 있다. Sure, we can go out there. Well, like my levels at the time were 18 and 20 picocuries, and now they're approximately 2 or 3 picocuries, which is below the EPA recommended amount of 4 picocuries. 2007년 폐암에 걸린 후 라돈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바바라 씨. 알면 알수록 라돈이 폐암의 원인이라고 확신한다. Based on the fact that my levels were 18 and 20 picocuries, which was 5 times higher than the EPA recommended amount of 4 picocuries, and the fact that I was not a smoker and there was no history of lung cancer in my family, then it was a likely cause that the radon caused my lung cancer. 미국에서는 주택 거래 시 라돈 검사 결과를 요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규제도 강화되고 있다. 몽고메리 카운티 의회는 주택 판매자가 라돈 수치를 확인받은 뒤 주택 계약 전에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실내 라돈 농도는 어떨까? 주택 하나를 무작위로 선정해 측정해 보았다. 자연방사능 환경보건센터와 함께 측정 장치를 미리 설치해두고 20시간이 지난 후에 확인을 했다.
지금 최대 농도는 약 13피코큐리/리터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치가 4피코큐리/리터니까 거기에 약 3배 이상으로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좁고 그리고 굉장히 오래된 주택입니다. 아무래도 라돈가스가 축적되는데 오히려 좀 더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우리나라 폐암 사망자의 12.6%가 실내 라돈 노출에 의해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기체 형태인 라돈은 아주 미세한 공간을 통해서도 쉽게 집안으로 침투한다. 하지만 볼 수가 없고 냄새도 맡을 수 없다. 폐암 환자 김숙경 씨는 집 청소로 하루 일과를 보낸다. 3년 전 폐암 수술을 받은 후 더 열심히 청소하고 있지만 늘 집안의 상태가 의심스럽다. 저한테 이런 게 걸릴 거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어요. 위생 같은 거는 제가 집에서도 그렇고 밖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철저하거든요. 좀 과할 정도로. 결벽증이라고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청소하고 모든 걸 그렇게 했는데 왜 이런 게 걸리는지. 집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 궁금해하는 김숙경 씨를 위해 실내 라돈 농도를 측정해 보기로 했다. 요 화면에 지금 이렇게 작은 피크들이 생기는데요. 요게 지금 이제 측정된 수치들이 지금 하나둘씩 이제 모여지고 있는 거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안방에 라돈 농도 측정기를 설치하고 1시간이 지난 후 금방 알 수 있어요? 결과를 확인해봤다. 방 안에서는 고농도의 라돈이 검출됐다.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찍혔던 데이터가 지금 5.66 피코큐리/리터가 나왔고요. 60분 평균을 보면 4.56 피코큐리/리터. 1시간 평균이 평균 라돈 농도는 기준치보다도 높은 4.56 피코큐리/리터. 마지막에 이제 찍힌 데이터가 분당 최고 농도는 5.92 피코큐리/리터까지 올라갔다. 지금 국내 그 실내 라돈 농도 기준치는 4피코큐리/리터 정도입니다. 그래서 기준치보다 더 높게 나온 지금 데이터를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게 인체에 유해한 거예요? 예, 유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내 평균 라돈 농도가 약 1.5 피코큐리/리터, 1.5 피코큐리/리터 정도인데, 그거보다 약 3배 정도 더 높게 나왔기 때문에, 예, 국내 평균보다 훨씬 더 높게 나왔다고 볼 수 있고, 또 국내 기준치보다도 더 높게 나왔다고 지금. 4층 높이의 집에서까지 라돈 농도가 높게 검출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제 건축자재 사이에 그런 크랙에서 이제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곰팡이가 있다는 건 환기가 부족하다는 것. 곰팡이를 없애고 라돈 농도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환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의심되는 상황에 대해서 조금 실마리가 풀리셨나요? 네, 저 궁금증 많이 풀렸습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이렇지 않을까라는 생각만 했지 실제로 그거 제가 알 길이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밝혀지니까 큰 도움이 되죠. 소리도 냄새도 없이 은밀하게 다가오는 불청객, 초미세먼지. 최근 담배를 피우지 않는 여성의 또 다른 폐암 발병 원인으로 초미세먼지가 지목되고 있다. 초미세먼지가 위험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온빔을 이용해 절단한 초미세먼지의 단면. 첨단 산업에 쓰이는 히토류 광물을 비롯해 납과 같은 중금속이 검댕이라 불리는 매연 물질과 뒤섞인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특히 발암 물질인 납과 카드뮴의 경우 토양에서 자연적으로 검출되는 것보다 100배 이상 많은 양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는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 1 정도인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먼지다. 초미세먼지는 그보다 훨씬 작은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입자인데 자동차에서 나온 분진의 경우를 보면 독성 물질과 중금속, 탄소 화합물 등이
겹겹이 쌓여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입자 크기가 작을수록 주로 그 사람의 어떤 산업 활동의 결과로 발생되는 그런 그 입자상 오염 물질들이 입자 크기가 적습니다. 특히 화석 연료의 연소라든지 지금 우리가 관심 있는 이제 음식 과정에서 발생되는 그러한 뭐 불완전 연소 뭐 그런 것들은 일수록 입자 크기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입자 크기가 적기 때문에 우리 몸에 쉽게 폐까지 도달할 확률도 커지고 그것이 우리한테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겁니다. 호흡기를 통해 들어온 이물질은 코 속의 코털에서 1차로 걸러지고 기도 내의 점막에 있는 점액과 섬모 운동에 의해 한 번 더 걸러져 기침이나 가래의 형태로 몸 밖으로 배출된다. 그러나 지름이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초미세먼지의 경우 섬모에서 걸러지지 못하고 폐포 깊숙한 곳까지 침투해 염증을 일으킨다. 이런 염증 반응이 반복되면서 폐암을 비롯한 폐 질환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폐포의 염증 부위를 통해서 우리 몸의 그 혈관계, 이제 순환계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순환계를 통해서 다른 장기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직접적으로는 1차적으로 그 폐에 영향을 주고 그 염증 부위가 지속적인 염증 부위가 되면서 그 자체가 발암 물질이기 때문에 폐포 주변의 세포에 돌연변을 일으킨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암이 진전되게 된다고 저희가 보는 거죠. 음식을 조리할 때 초미세먼지는 얼마나 발생하는 것일까? 창문을 닫은 상태에서 삼겹살을 구워보기로 했다. 굽기 시작하자마자 금세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연기. 조리하는 사람 근처의 실내 공기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측정했다. 그 결과 미세먼지 수치가 3배 가까이 치솟았다. 또한 발암성 유해 물질의 수치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그 중에는 이제 벤조파이렌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발암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대표적인 발암 물질인데요. 그런 것들이 스컴덴 같은 것들에 이제 고기에 이렇게 묻어 있게 되고 또 그것들이 또 공기 중에서 연소가 되어서 이제 이렇게 미세먼지 형태, 초미세먼지 형태로 이제 공기 중에 오염을 시키기도 합니다. 또는 이제 기름 같은 것들로 조리할 때 기름 역시 이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그 연소하면서 이제 탄화수소를 발생하고요. 그것들 역시 그 안에 이제 뭐 벤조페일이나 여러 가지 발암 물질들이 이제 있게 되고 그것들이 바로 직접적으로 그 요리하는 주부가 직접 호흡을 통해서 그러한 발암 물질들이 이제 그 호흡기계에 영향을 주고 그게 폐암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양쪽으로 창을 열어 환기를 하면 초미세먼지 농도는 어떻게 변할까? 보통은 뭐 이 환기 시설을 사용한다든지 하고 있고 창문을 여는 거는 잘 안 하고 있죠. 환기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크게는 안 하고 있는 거죠. 5분 후 치솟았던 유해 물질의 수치가 빠른 속도로 떨어졌다. 미국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굽거나 튀기는 요리를 많이 하는 중국 여성들에게 실내 공기 오염이 폐암 발병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별도의 주방시설이나 환기시설이 없는 경우 또 조리할 때 창문을 열지 않는 습관이 폐암 발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실제로 실내 초미세먼지가 10마이크로그램 늘어나면 폐암의 위험성이 45%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되게 까맣거든요. 최근 들어 집안 여기저기 핀 곰팡이. 여기 이런 도배를 새로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군데군데 많았었어요. 이쪽 보이는 쪽으로. 수시로 청소를 해도 매트리스 주변에서 나오는 숨은 먼지들까지 없애기는 쉽지 않다. 이게 지금 진먼지 진드기의 사체입니다. 이거 큰 거 둥그런 거 이거 말씀하시는 거? 노란색이. 어떨 거야? 진드기 나타나면 우리가 침구류에서 포집한 미세먼지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 미세먼지를 각 성분별로 분리해 검사한 결과 다량의 세균이 검출됐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세균들이 증식하면서 초미세먼지인 나노소포체를 배출한다는 것이다. 세균에서 유래가 되는 정보, 특히 단백 정보, 또 거기에 있는 독소들에 대한 정보, 독소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나노소포가 몸으로 들어왔을 때는 한 100나노 사이즈의 아주 초미세먼지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대직세포에 다 잡혀먹지 못하고 기도상피세포를 통해서 흡수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면역 반응에 좀 크게 노출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사람으로서는 원하지 않는 염증 반응이 촉발이 되는 거죠. 나노소포체가 포함된 초미세먼지를 쥐에게 주입하는 실험 결과 뱃속 기도 주변으로 심한 염증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초미세먼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병원성 세균으로부터 나오는 나노소포체에 자주 노출되면 소량이 몸에 들어와도 과한 면역 반응이 생기게 된다. 이에 따라 천식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 더 큰 질환으로 발전할 위험이 커지는데, 특히 폐암 발병 위험은 약 38배나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균성 초미세먼지가 생기기 쉬운 아파트에 비해 한옥은 사방에 트여 있어 환기가 잘 되는 열린 구조다. 높은 천장은 실내 습도를 조절하고 공기의 순환을 돕는다. 침대 매트리스나 카펫이 없는 생활 방식도 세균성 초미세먼지 예방에 도움을 준다. 한옥과 아파트에서 채집한 먼지 속 성분은 얼마나 다를까? 측정 결과 같은 양의 먼지 속에서 검출된 병원성 세균의 비율이 한옥에 비해 아파트가 2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밀폐된 환경에서 너무 오래 방치된다든지, 또는 침대를 이야기한다면 침대에 이불을 깔아놓고 이불 걷지 않고 잠만 자고 나오는 그런 어떤 생활 양식이 장기간 지속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경우는 좀 지양하셔야지 실내 먼지, 특히 초미세먼지에 의해서 일어나는 질병 발생 위험을 낮추게 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적절한 청소를 통해서 세균성 초미세먼지의 배출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진먼지 진드기를 없앨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폐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환기. 환기는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지 전문가와 함께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환기 효과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글리세린을 주 성분으로 하는 연무 장치를 이용하기로 했다. 면적이 178제곱미터인 아파트 거실을 연무로 가득 채웠다. 연무가 가득 방 안에 찼습니다. 이제 창문을 한쪽만 열어서 연무가 얼마나 빨리 거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란다 한쪽 창문만 열고 환기를 시작했다. 집안의 연기가 모두 빠지는데 12분이 걸렸다. 이번에는 맞은편에 있는 창문까지 양쪽을 열었다. 시간은 절반 가까이 단축됐다. 그렇다면 환기는 언제 하는 게 가장 좋을까? 전문가들은 오전 9시가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 말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핵심은 실내외 온도차다. 밤사이 지표면의 온도가 낮아지면서 아침에는 실내외 온도 차이가 커 자연히 바람의 세기도 커진다. 이후 지표가 가열돼 실내외 온도가 평형이 되면 바람의 세기가 약해지는 것이다.
지표면이 조금씩 뜨거워지면서 그 위에 청정된 공기가 유입되는 시기가 9시에서 한 10시 좀 더 나가서 요때에 처음으로 움직인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요때 겨울철에 미세먼지가 많은 상태에서도 좋은 시기로 환기를 아침에 오염된 공기를 내보내실 수가 있다 생각되고, 환기는 폐암 예방에도 효과가 크다. 뉴욕 주립대 연구팀에 의하면 문의 면적과 크기, 환기의 빈도가 높을수록 폐암 위험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요즘처럼 황사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 밖의 공기가 더 나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어쩔 수 없이 실내에 환기를 못하시고 이렇게 창문을 닫아 놓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때에 주방에 설치되어 있는 환풍기를 이용해서 가볍게 환기를 아쉽지만은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단, 주방 환풍기에는 기름때가 없어야 한다. 이렇게 깨끗한 상태에서 환풍기를 가동시켜 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화장실에는 환기 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문을 열어 놓으시고 환기 장치를 통해서라도 실내 먼지가 배출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환풍기를 통한 환기. 한 번 틀면 10분 이상 지속적으로 가동시켜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폐 건강을 위해 우리가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환기. 앞과 뒤, 양쪽 창문을 모두 열면 시간을 단축하고 열 손실도 줄일 수 있다. 시간은 공기의 움직임이 활발하고 실내외 온도 차이가 가장 큰 오전 9시. 지혜롭고 효율적인 환기는 폐암을 예방하는 첫걸음이다. 내일 아침 9시부터 양쪽 창문을 모두 활짝 열고 환기를 시켜보면 어떨까요? 작은 노력과 꾸준한 실천이 간접 흡연, 라돈, 미세먼지로부터 우리의 폐를 지키는 일입니다.